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메디포럼 제약의 타우 RX 치매치료제 한국판권 인수가 이제 9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함께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중요할 부분이 바로 전세계 유일 타우 단백질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분은 성경지명이 있어가지고 다들 베타 아밀로이드에 집중하고 있을 때 타우 단백질에 집중을 해가지고 치료제 개발에 들어갔거든요. 잘못하면은 타우 단백질이 아니고 베타 아밀로이드였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정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2019년에 미국 신경학회가 실하이머 원인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타우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조금 더 이제 보면요, 이 타우 RX라는 게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서는 벌써 이미 그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매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중국, 유럽 의약품청 이런 데서도 조건부 판매 허가가 신청이 돼가지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도 빠르고 판매도 지금 굉장히 빠른 상태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한국 판권을 바로 메디포럼 제약이 올해 3분기 내에 인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타우 단백질이 뭐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마이크로튜브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이제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신경세포인 뉴런 내부에서는 물질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바로 마이크로튜브를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통형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기착골이 이제 붕괴되면은 물자 수송이 멈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튜브도 무너지면 세포 물질 수송이 정지하게 됩니다. 이게 뇌에서 물질 수송이 정지가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튜블, 기착길이라는 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물질 수송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것을 잘 고정시켜주는, 즉 못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타우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착길 있으면 옆에 못을 잘 박아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딱 시켜줘야지 얘가 안정적으로 잘 수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타우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바로 이 마이크로튜브에서 타우 단백질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착길에 못을 박아놨는데 못이 어떤 이유로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얘가 흔들리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붕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우 단백질이 마이크로튜브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마이크로튜브는 구조적 안정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붕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마이크로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세포 물질 수송을 해왔는데 이게 정지하니까 이제 뇌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은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요거 타우 단백질이 여기다 이렇게 박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 튜블린, 베타 튜블린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색깔별로 이제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요게 세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세포의 구조를 잡아주기도 하고 물질 수송하고, 그다음에 세포 내부에 염색체를 이동시키는 관, 그러니까 그 세포 분열할 때도 이 마이크로튜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억제를 하면은 또 이제 요런 항암제 약을 또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철근 같은 기능, 엘리베이터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튜블입니다. 그럼 이 타우 단백질이 어디 있냐? 여기 지금 마이크로튜블이 보이죠? 여기 안정화된 마이크로튜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우 프로틴이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얘를 잘 고정시켜주는 못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기착길이고요. 타우 단백질이 못처럼 박혀 있는 건데, 이제 과인산화가 일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인산기가 붙는 겁니다. 인산기가 과하게 있다라는 거니까 붙으면은 이제 타우 단백질이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게 되고, 얘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붕괴가 된다라는 것까지 방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보다 타우 단백질이 이제 각광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2020년 기사입니다. 이걸 같이 보면요, 미국 과학자들이 치매 유발 단백질로 알려진 이 베타 아밀로이드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타우 단백질이 오히려 치매 예측에 더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최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이 사이언스 중계의학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연구자들은 이제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랑 타우 단백질이 축적된 위치, 양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측정된 위치에서 만약에 타우 단백질이 축적된 위치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얘가 조금 더 예측력이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더 많을수록 비례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발생할수록 이제 또 영향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위치랑 양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상할 수 있는 정확도가 타우 단백질이 40% 이상이었고,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3%로 타우 단백질이 지금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10%포인트 이상 이제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10배 정도죠, 이제 정확도. 그래서 이제 핵심은 타우 단백질이 쌓여있는 장소, 양을 보면은 뇌 조직이 위축되는 정확한 장소와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2019년 미국 식량학회에서 얘기한 것들이랑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이 분이 굉장히 성경지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우 단백질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우리 몸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대략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뜻하는 게 바로 이제 프로틴이라는 건데, 요거에서 어원이 되었습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근육과 같이 몸을 구성하는 것도 단백질이고요. 면역에 중요한 항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DNA에 이렇게 이제 그 정보를 저장하는 히스톤, 이제 말아주는 그것도 단백질이고, 뭐 연골, 피부, 가죽, 털, 비늘 이런 것들, 콜라겐 다 단백질입니다. 호르몬까지 이제 단백질, 다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만능일 할 정도로 다양하게 쓰는데, 바로 이제 타우도 단백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틴이죠. 타우 프로틴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알츠하이머다 보니까 우리 뇌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뉴런이라는 것은 이제 신경계 단위로 자극과 흥분을 전달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요. 신경세포체라는 것도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뉴런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신경세포체 방금 봤던 거, 그다음에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 신경세포체가 이제 요거 핵이랑 세포질에 모여 있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신경세포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핵이랑 세포질이 신경세포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극 전달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극이 이쪽 방향이니까 요게도 이제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겠죠. 이 가지돌기는 자극을 전달받는 곳입니다. 다른 쪽에서 오는 자극을 전달받는 곳. 왜냐?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전달을 받는 곳이고 이쪽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지돌기는 감각기관으로 도는 자극을 받는 곳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삭돌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가는 방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뉴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데, 종류가 또 있습니다. 감각 뉴런 있고, 연합 뉴런 있고, 운동 뉴런이 있는데, 이런 보면 이제 좀 알 수 있듯이 여기 자극이 들어왔죠. 우리 피부로 뭐가 따끔했다. 그걸 감각기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각 뉴런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연합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연합 뉴런이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운동 뉴런은 우리가 이제 근육 같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신호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뉴런도 있다. 그래서 반응을 한다.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을 다 신호 전달하는 게 뉴런들이다. 그래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면은 이제 소리 자극이 왔습니다. 전화 벨소리가 왔어요. 자극이 들어왔죠. 이걸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감각 뉴런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우리 대뇌에서 판단 및 명령을 내리죠. 이게 바로 중간에 있었던 연합 뉴런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을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운동 뉴런을 통해서 또 신호가 전달이 되고, 이제 팔의 근육이 운동 기관이죠. 그래서 그 뉴런을 통해서 신호를 받았던 대로 이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뉴런 이제 종류 세 가지를 봤는데, 이제 감각기관으로부터 이제 받아들인 정보가 뇌로 전달되고, 여기 연합 뉴런이 있죠. 그 다음에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면은 또 이제 운동 뉴런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감각 뉴런이기 때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움직인다라는 점입니다. 뉴런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기 이제 하나 더 있죠.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신경세포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가지돌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호를 이제 받는 것은 요 가지돌기를 통해서 받는다고 했고요. 신호가 전달되는 것은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냅스도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돌기 사이에 있는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도 이제 시냅스라고 합니다. 화학물질 같은 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거든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뉴런은 이제 기본적인 자극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이렇게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활동 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휴지 전이, 그때가 이제 마이너스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극이 들어오면은 요 세포막에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온 채널이 존재하는데, 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이온이 막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 신호가 전달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퍼 올리거든요. 퍼 올리고서 이제 자극이 주어지면은 딱 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전이가 바뀌면서 신호가 전달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사람 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구성되는데, 중추신경계에 뇌, 척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말초신경계는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우 이제 치료제, 치매 치료제로 이제 이분이 이제 성경지병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다 베타밀로에 집중할 때 타우 단백질을 타겟으로 치료제 개발에 들어갔고, 지금 세계 유일 글로벌 3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조건부 판매가 지금 이제 준비 중이라는 것이고, 요거에 대한 한국 판권을 인수를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게 메디포럼 제약이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